요 정도 수준으로 끝내고 이제 물을 천천히. 그러니까 왜 이걸 흠뻑 줘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만약에 고온기 38도다? 38도예요. 근데 반대로 하우스 안은 달라지죠. 아이고 이쁘다 방울복랑들. 이 잘 맞고 잘 자라고. 잎이 잠복기에서 이제 발연기로 진작에 넘어갔죠. 하우스. 핑크 장갑인데 핑크 장갑. 적어도 식물한테는 우리가 좀 겸손해져야 돼. 그 많은 데이터를 보고 많은 환경을 보고, 이게 분명히 바람을 타고 번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줘도 물을 받고 튀겨서. 섞지 마세요. 다싹하고 칼슘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 칼슘은 그냥 따로 하세요. 따로. 피해는 없다고 그래도 효과가 반감이 될 수도 있어요. 애들이 탱탱해지긴 했는데 병이 자꾸 안 없어져요.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끔 피해 크신 분들은 제가 코치해드리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요럴 때 이렇게 하시고, 며칠 뒤에 요거 하고, 며칠 뒤에 요거. 부둥 겁내 어수선한 24년 6월 22일입니다. 오늘은 하우스 비가 와서 하우스 공사를 하다 말고 아저씨들이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엉망입니다. 엉망. 이거 진행이 되다가 딱 비가 오니까 뭐 어쩔게요. 다행히 이제 일중 외부 공사는 다 해가지고 비가 들이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됐는데, 지금 2중 남았고 3중은 그늘막 요번에는 75%짜리로 할 건데 그늘막 교체가 일부 남았습니다. 영상 킨 김에 이 녹기란 대빵군생 요거 드럼통이에요. 드럼통. 이게 주먹 이게 그게 아니고 이 드럼통이요. 이거 자연군생. 이거 제가 혼자 분갈이한겨. 이거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큰일 났네. 이거 다음에 이게 못 찾겠네. 제가 여기다가 거시기를 해놨거든요. 아무튼 녹기란 자연군생.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식물원 가야지 이걸 돼야 되는데 팔아먹지 못할 것 같고. 어저께 제가 다싹으로 핑크다싹으로 20L에 장마전 방제, 20L에 30ml, 20L에 20ml인데 제가 농도를 좀 높였습니다. 제조사 측 자료를 보면 20L에 40ml, 그러니까 2L면은 4ml, 그 정도까지 농도는 되거든요. 500배에서 1000배. 어제는 제가 20L에 20ml가 아니고 20L에 30ml를 했다. 이거를 참고하시고요. 물론 뉴스하고 똑같이 5ml를 넣었고요. 여러분들이 병 얘기를 제가 좀 이따 저쪽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애들이 지금 다 젖어 있어. 제가 어떤 뻘짓을 했냐면, 약을 치고 최하 2, 3일 정도는 두셔야 돼요. 물론 이제 어제는 잎에만 이렇게 뿌린 거라 별로 그런 없었는데, 제가 아까 하나 물 주다가 삘 받아가지고 다 줬어. 다 싹 주고 당겨가지고 지금 애들이 다 축축합니다. 관수량은 에오니움 같은 경우는 한 30% 적게, 두들레아는 거의 스치듯이 줬고요. 에오니움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면모가 있어서 조금 적셔는 줬는데, 그래도 애들이 아직까지는 탄력 강도가 6에서 7 정도, 탄력 강도가 6에서 한 7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끝내고 이제 물을 천천히 이제 끊어갈 거예요. 일부 요런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하는 풀떼기들은 좀 흠뻑 줬습니다. 아가보이데스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이나 한 50% 젖는 느낌? 50% 젖는 느낌으로 물을 줬고요. 댄섬도 한 50% 젖는 느낌? 그런 식으로 줬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거는 겁내 흠뻑 줬죠. 작은 거는 흠뻑. 근데 일반적으로 50%는 줬긴 줬는데 거의 바닥까지 다 젖었을 거예요. 제가 삘 받으면 좀 흠뻑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흠뻑 듬뿍 주세요 말을 솔직히 못 드려. 개별적인 상황도 다 다를 뿐더러 하우스라든가 집이라든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온도면에서 보면 하우스가 고온이라 적게 주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반대로 밖에 장마 내내 지금도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때 5월 달에 뿌리 건드리고 바로 놔둔 애들이라 말씀드렸죠. 좀 불안정한 애들, 아직까지 큰 별탈은 없는데, 요 두들레와 화이트 그린에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흠뻑 줘도, 제가 왜 이걸 흠뻑 줘도 크게 걱정을 안 하냐면요, 예전부터 사실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그냥 특별하게 죽는 거 없어요. 적응을 하면. 물론 안정적인 식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외로 이렇게 좀 땡볕에 이렇게 맞아도 적응이 되면은 그렇게 사실 문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이게 제가 일반화가 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육식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약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안 하고 바꿔하고 차이는 왜 이렇게 두냐면, 여기는 더워도 35도예요. 낮에 더워도 32도, 35도. 만약에 고온기 38도다? 38도예요. 근데 반대로 하우스 안은 달라지죠. 여기는 밖에가 30도면은 안은 38도, 심하게는 40도. 어떤 되게 높은 하우스나 35, 6도 정도는 될 수 있겠죠. 밖에는 물론 이렇게 비를 때려 맞으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에보다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냅두는 겁니다. 아이고 이쁘다. 방울복랑도 이 잘 맞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땡볕에. 아무튼 빌 받아가지고 흠뻑 좋습니다. 흠뻑.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죽을 애들은 이미 이래나 저래나 잠복 온도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죽을 애들은 제 생각인데 한 80% 이상은 이제 다 죽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끔 재미삼아 말씀드리긴 하는데, 침대만 과학이냐, 다육이도 과학이다. 그 다육식물이라든가 일반 식물 생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잠복기에서 이제 발연기로 진작에 넘어갔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빨리 깨꼬닥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니까 안 하고 바꿔고 그 차이가 다른 거예요. 외부하고 안에서는. 하우스는 고온의 밀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우스 키핑장에 로망은 있지만, 어제도 제가 벽돌 언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끼는 거 집에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진짜 아끼는 거면. 하우스는 고온의 습하고 전쟁입니다. 전쟁. 뽀은이네 하우스는 옛날 구조 방식이라 낮아서 더 고온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드도 막 제가 그랬잖아요. 3면이 바다고 여기는 3면이 시멘입니다. 콘크리트. 이 열기가 그냥 다 이쪽으로 전달이 되어 오는 거죠.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죽이진 않아요. 그래도 핑크 장갑인데, 핑크 장갑, 뽀은이네 핑크 장갑인데 말로만 다육이 키우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결과물로 보여드리니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맞고 틀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적어도 식물한테는 우리가 좀 겸손해져야 돼. 그 많은 데이터를 보고 많은 환경을 보고 적어도 10년 이상 키워봤으면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적어도 현장의 경험,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이론, 그게 같이 믹스가 되면 그래도 충분히 풍성하고 이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게 저쪽이 우리 여기 뽀은이네 다육식물원 근처 동네 언니야 겁니다. 이분이 작년에 꽂혀가지고 여기 바로 하우스가 옆에 있는데도 그냥 막 딴 데서 잔뜩 찔른 거 있는지도 모르셨대. 근데 원래 유튜브 생태계라는 게 인지도가 없으면 나락이잖아요. 인지도가 없어서 큰일 났어. 어찌됐든 이분이 왕창 질러가지고 막 키우시다가 이제 조금씩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눈을 뜨시는 거죠. 그래서 다육이가 수백 개가 돼버렸는데 LED 등으로 그래도 깔끔하게 잘 키우시고. 근데 내가 최근에 놀란 게, 칼슘도 전명한소를 주고 약도 때 맞춰주고 그 다음에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아무래도 왔다 갔다 또 보고 이렇게 또 들으시니까. 이게요 되게 웃긴 게, 발생하는 분은 아예 발생을 안 해. 생긴 사람은 왕창 생겨. 근데 한 개 나왔어요. 이게 분명히 바람을 타고 번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줘도 물을 받고 튀겨서 옆으로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풍기 바람이라든가 물 줄 때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개 나왔어요. 한 개. 이거는 운이 아니고요,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빨리 캐치를 했다는 거는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보셨기 때문에, 많이 안 키워봤어도,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 개 중에 이거 하나 나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다 싹하고 처방하고 노피엔까지 살포했고요. 엊그저께 제가 NA17 칼슘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섞지 마세요. 다 싹하고 칼슘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 칼슘은 그냥 따로 하세요. 따로. 어떠한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피해는 없다고 그래도 효과가 반감이 될 수도 있어요.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 우리는 거대한 농부들이 아니잖아요. 수천 수만 병 재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섞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따로따로 주는 게 효과도 좋은 거고. 괜찮은데요? 괜찮지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 내가 공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없어 봐.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이지. 아무튼 따로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칼슘은 섞지 마시고 따로 하시는 게 좋다. 요거는 치료는 됐는데, 엊그저께도 문자가 와서, 사장님
애들이 탱탱해지긴 했는데 병이 자꾸 안 없어져요.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핑크 장갑 손에 딱쟁이 낀 거랑 똑같아. 우리 상처가 나면 딱쟁이 생기죠. 그거예요, 그거. 이런 곰팡이병이 증식을 하다가 치료가 돼서 딱 멈춘 상태. 하지만 치료가 되고 생육 조건이 좋아졌잖아요. 건강해졌으니까 부피 성장을 하니까 애들이 점점점 커 보여. 이렇게. 만일에 이게 치료가 안 돼 있으면 다시 곰팡이병 증세가 발생을 하고 요 주변에 또 생겨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뒤에 이상해요, 또 생긴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 보시면 요 안에 애들이 나중에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장점 주의를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제제 말고 일반 농약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저기 그 예방 기준의 약제는 그거 안 돼요. 치료 안 되니까 그때 농약방 가셔가지고 치료 곰팡이성 질환의 치료 계열 아마 4그룹 그 단제가 나요. 합제보다는 단제가 나니까 잘 모르시면은 제가 했던 말 적어가지고 그대로 농약방 사장님한테 불러주세요. 그럼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가끔 피해 크신 분들은 제가 코치해드리죠.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요럴 때 이렇게 하시고, 며칠 뒤 요거 하고, 며칠 뒤 요거 하고, 이렇게 되면 웬만한 외부에서 생기는 곰팡이병 증세는 어느 정도 해결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다 해결이 됐고요. 가끔 이제 농도 조절 잘못해가지고 너무 옅게 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건너뛰고 이렇게 하다가 만다든가. 근데 여태까지 상담하다 보면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회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스킬이 생기면은 천천히 알아서들 잘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체크를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이걸 깔끔하게 한다 이렇게 완벽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되게 깔끔하네. 죽어도 그냥 꽃을 보겠다고 그냥 진딧물이 잔뜩 있었는데 그냥 약 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꽃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 그리고 복랑이 요런 애들처럼요, 가운데 생장점에서 꽃대 올라오는 거는 미리 안 잘라줘도 어차피 이게 분지가 되는 형국이라 이게 나와요, 새끼. 그래서 꼭 미리 아니 나는 이게 이쁘더라고. 이 꽃이 이쁘잖아요 이거. 그래서 저는 안 잘라. 원래 저희 꽃대 좀 늦게 자르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늦게 자르는데 이거 일부러 자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어차피 꽃대 지면 가운데서, 그러니까 꽃대가 지나 미리 자르나 잘린 거거든요. 새끼가 이렇게 나와 따박따박. 미리 일찍 자르실 필요 없어. 왜 이쁜 꽃을 왜 미리 잘라? 다만 요거 저기 진딧물이나 꿀물 떨어지면 여기 이제 저기 곰팡이 또 끼니까 그러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방제가 가능하신 분들은 꼭 보고 자르세요. 얼마나 이뻐. 요거 좀 잘라다가 귀에 꽂고 코스코나 한번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겠지? 장마라고 너무 쫄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놈들은 벌써 다 거의 갔다. 잠복기, 발연기, 과학적인 원리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저처럼 막 무식하게 막 쓰러질 사람 없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